건어물 가게의 마른 생선 냄새는 평소처럼 코를 찔렀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평소에는 의식조차 하지 못할 냄새였지만 그 순간 효영씨에게 그 냄새는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목구멍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효영씨는 갓 20살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선반에 말린 생선 꾸러미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좁은 건어물 가게 한복판에서 아버지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효영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닳아버린 타일 바닥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물건을 분류하고 계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거칠어진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아들의 얼굴에 서린 이상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효영씨는 망연자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굳어버렸고 손은 손가락 끝을 모으기 힘들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오는 내내 해야 할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아버지 앞에 서니 모든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첫마디를 뱉는 효정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에는 긴 하루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특유의 인자함은 여전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아들이 일을 도우러 왔거나 그저 평범한 용무가 있어온 줄로만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얗게 질린 효영씨의 얼굴과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손을 본 순간 아버지는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제가 효정이를 잃어버렸어요. 건어물 가게 한복판에 떨어진 그 한마디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공간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닐봉지 소리, 거리의 차 소리,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효영씨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서 계셨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을 무의식 중에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도 다그쳐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효영씨는 무릎에 힘이 풀려 아버지가 한마디만 더 하신다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차마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단 한 번도 흐려진 적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 효영씨가 아주 어렸을 때 동생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효정이는 아주 작고 가냘픈 체구에 커다란 눈으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방심, 효영씨가 잠시 고개를 돌린 그 한순간에 효정이는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첫 감정은 공포라기보다는 소름 끼치는 공허함이었습니다. 효영씨는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점차 크게, 나중에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공포는 커져갔고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낯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침착하려 하셨지만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셨습니다. 효영씨는 그때 부모님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어린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거리에 불빛이 켜지며 희망이 거의 사라져갈 무렵 효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효정이가 스스로 집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옷은 엉망이 되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가족을 본 효정이는 바로 울지 않고 짧고 명확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나 길 알아? 그 순간 온 가족이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효정이를 품에 꼭 안으셨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효영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도감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과 죄책감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비록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라도 그 잘못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일 이후 가족들은 다시는 그 아픈 기억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효영 씨에게 그 기억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다 다시 튀어오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효영 씨가 20살이 되던 날 건어물 가게에서 아버지와 마주서서 부자를 모두 침묵하게 만든 그 말을 내뱉은 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딴짓을 하는 바람에 효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바로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아이 어디 있니? 그 질문에 효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찰나에 현재의 두려움과 과거의 기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효정이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효정이는 그 후 무사히 발견되었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건어물 가게에서의 그 순간은 온 가족의 가슴속에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년 동안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이 단 한 번도 내려놓아진 적이 없음을 깨달으셨습니다. 효영 씨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자책감과 상실에 대한 공포와 함께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효영 씨에게 효정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단순한 현재의 고백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묻어왔던 모든 괴로움의 터져나옴이었습니다. 익숙한 마른 생선 냄새 속에서 작고 낡은 가게의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비록 행복한 눈물로 끝났을지라도 마음속에 아주 깊은 흉터를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그 기억은 되살아나 이미 오래전 말라버린 줄 알았던 온 가족의 눈물을 다시 터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